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연구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전쟁을 하듯이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성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가 관건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살을 빼는데 성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요요가 오고 어렵게 만든 좋은 습관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단기적인 성공 뒤에 찾아오는 장기적인 실패의 사이클을 반복해 본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는 단기적으로 살을 빼는 데는 성공하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하지를 못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의지 부족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내 의지가 약해서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요, 전략이 너무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전략이란 뭘까요? 예를 들어 이번 다이어트에서 체중 7kg을 꼭 빼야지, 또는 이 날짜까지 10kg을 감량할 거야 라는 목표를 세운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목표들은 확실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모호한 전략들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좋다고 하는 다이어트 방법들을 이것저것 시도해 보게 되고, 효과가 없으면 결국 극단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굶어서 살을 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구체적인 전략, 즉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겁니다. 이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실행했을 때 이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고 부작용까지도 없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전략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될 겁니다. 저는 지난 8년간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는 여러 회원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돈을 받고 회원들의 다이어트를 책임지다 보니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전략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확립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방법에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호르몬이나 대사 문제로 인해서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이 방법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먼저 대사 문제나 호르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남성의 경우 체지방률이 30% 이하, 여성의 경우 체지방률이 40% 이하인 분들에게 적합한 가장 효과적이고 명확한 방법입니다. 자, 이 다이어트 전략은 총 7가지로 나뉩니다. 제가 칠판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 이것들은요, 제가 회원들과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꼭 계산해놓고 사용하는 7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이걸 일반인이 할 수 있냐고요? 제가 천천히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신의 체지방과 제지방량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제공한 다이어트 계산기에 여러분들이 성별, 몸무게, 키, 나이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쉽죠? 다음은 체지방률을 얼마나 낮출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면 보통 목표 체중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체지방률입니다. 체중을 줄이려고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근육량이 늘기 때문에요, 체지방이 잘 줄고 있더라도 정작 체중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중계의 숫자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게 맞나 싶고 쉽게 낙심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목표는 체중이 아니라 체지방률로 설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체지방률이 26%인데 이를 19%까지 낮추고 싶다면 목표는 체지방률 7% 감량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목표 체지방량 계산하기입니다. 체지방률 목표가 19%라면 나는 몇 킬로그램의 체지방을 감량해야 될까요? 현재 체지방률이 26%에서 19%로 7%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현재 내 체중의 7%에 해당하는 체지방을 빼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56kg의 여성이 있다고 해볼게요. 56kg의 여성의 경우에 현재 체지방률이 26%라면 19%까지 총 7%를 감량해야 됩니다. 그럼 56kg에 7%를 곱하면 3.9kg가 나오죠. 즉 체지방 4kg을 감량해야 체지방률 19%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계산법이 얼마나 전략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근육을 제외한 체지방을 얼마나 빼야 되는지를 바로 이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아니, 체지방을 4kg를 빼려면 체중은 얼마나 줄여야 되는 거야?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중을 감량할 때 근육과 체지방에서 각각 얼마나 빠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표를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표의 기준은요, 미국 마요 클리닉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보편적인 그리고 신뢰도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운동 영양학계의 권위자인 레인 놀튼 박사님의 저서 펠로스 포레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가져온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에서는 비만, 과체중, 정상, 날씬한 사람들로 그룹을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상단 가로바에는 단백질 섭취량과 저항운동,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여부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여기 나오는 NP는요, 단백질을 잘 안 먹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HP는 하이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단백질을 잘 먹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RT는 저항 운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No RT는 저항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다시 이 여성으로 예를 들어서요. 체지방률 24%의 여성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운동은 열심히 하네요. 그러면 NP 플러스 RT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이 그룹의 경우 체중 감량 시에 70%는 체지방에서 그리고 30%는 근육에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지방 4kg를 빼기 위해서는 체중 6kg을 감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산해 볼 수 있죠. 체중 6kg이 빠지면 그중 70%인 4kg이 체지방에서 나머지 30%인 2kg이 근육에서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6kg을 감량하면 이 여성은 목표 체지방률 19%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살 빼는 속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살 빼는 속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너무 빠르게 감량하면 근육 손실이 커지고요, 대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요요나 대사 문제 같은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너무 천천히 감량하면 어떨까요? 동기부여가 떨어지고요, 다이어트 도중에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전체 체중의 0.4에서 0.8% 사이를 감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국제스포츠영양학회 저널에 올라온 2014년 연구를 보면요,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일주일에 체중의 1% 정도를 감량시켜 봤대요. 그랬더니 전체 감량 체중의 43% 이상의 근육 손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속도가 증가될수록 근육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내 체중의 0.8%, 저는 0.6%를 보통 추천해 드리는 편이고요. 내가 천천히 빼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0.4%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예를 들어서 56kg의 여성이 저는 조금 빠르게 감량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다면 일주일에 0.8%를 감량시키면 되겠죠. 그럼 일주일에 0.4kg을 감량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성이 일주일에 0.4kg을 감량할 겁니다. 이를 토대로 이제 우리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까지 필요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56kg의 여성분이 19%의 체지방률을 달성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6kg을 감량해야 됐죠. 그리고 일주일에 0.4kg씩 감량하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는 총 15주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5kg의 26%의 체지방률을 가진 여성분의 예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여성분의 목표는 체지방 19%를 만드는 겁니다. 체지방률 19%가 되려면 총 몇 킬로를 빼야 되고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첫 번째로 체지방량과 제지방량을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이어트 계산기를 돌려보니까 15kg의 체지방과 41kg의 제지방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체지방률을 얼마나 떨어뜨릴지를 결정하라. 자, 우리 체지방률을 얼마나 떨어뜨리기로 했죠? 26%에서 19%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총 7%의 체지방률을 감량해야 했습니다. 자, 목표 체지방률을 달성하려면 얼마의 체지방을 빼야 되는지를 계산해보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계산해봤을 때 총 4kg의 체지방을 빼야 이 목표 체지방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목표 체지방 감량을 위해서 우리는 총 얼마만큼의 체중을 감량해야 됐나요?
아까 이 여성의 단백질 섭취량과 또 운동 행태에 따라서 우리가 표로 계산한 게 있잖아요. 6kg의 체중 감량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살 빼는 속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우리는 조금 빠르게 일주일에 0.8%씩 감량하기로 결정했죠. 자, 그럼 일주일에 총 몇 킬로를 감량하게 되나요? 주당 0.4kg씩 감량을 하게 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까지 필요한 시간을 계산해 볼 수 있었죠. 총 15주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면 그 과정에서 포기할 확률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일 가능성이 큰 이유가 대부분 이런 계획이 없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알겠는데 이거 계산하고 앉아있을 시간도 없고 한번 듣고 적용하기도 너무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계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신장, 체중 쭉쭉 입력하고 뒤에서 단백질을 많이 먹을 건지 좀 적게 먹을 건지 운동을 열심히 할 건지 좀 안 할 건지 이런 거 선택하고 남 살을 빨리 빼고 싶은지 좀 천천히 빼도 되는지 이런 것들만 선택을 해주면 이 앞에서 알려드린 모든 걸 계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가이드라인이 완성됩니다. 단 1분 만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게 단순 칼로리로 정의하는 다이어트 접근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칼로리를 고려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나에게 어느 정도의 양이 적정 수준인지 혹은 부족한지 아니면 너무 과한지 이 기준을 정하는데 사실 칼로리만 한 게 없습니다. 왜냐? 숫자로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물론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호르몬, 대사, 영양성분 구성과 같이 함께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고려하기 전에 나의 다이어트에 명확한 기준을 먼저 세워놓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칼로리로 기준을 세우는 것은요,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첫 단계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치화된 기준을 갖게 되면요, 이후 더 세부적인 다이어트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방향성을 확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건강을 되찾고자 했지만 중간에 실패하게 되면서 무기력함에 빠지신 적 있으신가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울감이 깊어지거나 자신을 탓하면서 자책하게 된 경험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는 심리상담사나 심리치료사는 아니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분들의 감정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깨달았습니다. 운동과 영양을 가이드하는 코치로서 여러분들의 감정과 경험을 깊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제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과 함께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좌절을 마음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의 성공 여부는요, 결코 여러분들의 의지 문제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방법만 바꾸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이어트 전략과 계산 방법은 아마 어디서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겁니다.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한 이유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스스로 다이어트의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볼 용기도 얻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이지만 여러분은 각자의 삶에서 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실 겁니다. 다이어트는 해야겠는데 그 방법을 공부하고 연구할 시간까지 내는 게 어렵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효과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제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체지방만을 전략적으로 뺄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7가지 전략을 순서대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영상을 봐도 계산이 안 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제가 가능한 빨리 다이어트 계산기를 완성해서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쏟을 시간과 비용을 아끼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